자, 마켓 타이밍 모델을 통해서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잡아보겠습니다. 어제 현금 확보하신 분들 혹은 지금 주식 풀로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MBN골드의 신광선 매니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광선입니다. 네. 오늘 타일을 검정색을 메고 오셨습니다. 오늘 블랙 수요일입니까? 아까 앵커님이 약간 악플이 달리시더라고요. 뭐라고요? 옷 의상 때문에. 그래서 전혀 빨간색을 입고 와도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스트레스를 저희에게 집중 포화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스트레스 풀어야 되는 그런 날이라서. 그래서 좀 놀래가지고. 네. 그거, 옷을 바꿔 입으셨어요? 네, 바꿔 입었습니다. 원래는 검정 셔츠를 준비하셨는데 네. 잘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전일 미국장이 네.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어제 앵커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한번 질문 주셨는데 베어마켓 랠리 다시 시작하는 거냐? 그런데 제가 베어마켓 랠리 끝났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좀 제가 내포하면서 어제 좀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반향이 나왔고 그리고 패닉 사이클이 어제 100%에다가 반향 변경까지 나왔다는 거죠. 예, 어제 굉장히 좀 정확하게 모델이 좀 맞아 떨어졌는데 근데 문제는 제가 거기다가 이제 모멘텀으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시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예상치보다 하회인데 7%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후반대죠. 7.9 정도가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화면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8.3 나온 건 다 아실 거고 이제 근원 코어 CPI가 아주 쇼크가 나왔습니다. 네모칸 보시면 이게 이제 에너지 가격 관련된 부분들 좀 제외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서비스 물가 그리고 뭐 재화 물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이제 물건 관련된 이 재화 관련된 이 CPI를 포함한 거죠. 그러니까 통상 이제 6가지 대표적인 품목 중에서 2가지를 제외하고 그리고 나머지 품목에 대한 이 CPI를 근원 CPI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예상치가 0.3이었는데 2배 증가했습니다. 0.6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은데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에너지 가격은 떨어지는 거는 맞아요. 5% 정도 떨어졌거든요. 가솔린 가격에 대한 부담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다음 한번 볼게요. 제가 렌탈 비용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렌탈 비용이 1개월 비용에서 30년 만에 최고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30년 만에 1990년대 이후에 최대 상승률이 나왔다. 그러니까 집값은 떨어지는데 렌탈 비용은 증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리오프닝 분위기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있었지만은 통상 이제 경기 후퇴 제가 경기 침체는 아니고 경기 후퇴 초입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기 후퇴 초입 때 통상 이 매매 가격이 다운이 되고 오히려 렌탈 비용이 증가하는 아주 기이한 현상들이 항상 나온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근데 오늘 그거를 이제 어제 새벽에 보여줬던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볼게요. 세부적으로 보시면 지금 초록색과 빨간색은 서비스 인플레입니다. 서비스 인플레는 이제 근원의 서비스 인플레는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 나와 있고 좀 가까이서 보시면 우측에 이제 네모칸으로 이제 표시되어 있는데 보라색과 하늘색 뭐 여러 가지가 쭉 있죠. 이게 이제 재화예요, 재화. 예.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물건의 가격들에 대한 부분인데 재화 인플레가 쉽게 얘기해서 좀 꺾이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횡보를 하고 있죠. 횡보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어떤 물건을 만들 때 통상 이제 유가 공정, 석유 공정을 통해서 물건을 만들다 보니까 이에 대한 부분이 후행으로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좀 뒤늦게 반영이 돼서 아직까지는 재화 인플레는 잡히는 모습이 안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근원 쪽에 반영이 됐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어제도 이거 끝나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이 출격을 했잖아요. 이제 연설을 통해서 잡히고 있다. 확실히 피크아웃은 찍은 것 같다. 하지만 시간은 다소 소요될 수밖에 없다. 근데 어쩔 수가 없죠, 당연히. 예. 폴 보커 당시 때 1970년대 후반 때도 정말 그렇게 많은 금리 인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도 5년 만에 잡혔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피크아웃은 분명한 사실인 건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시장이 너무 아웃퍼폼을 좀 많이 했던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고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저도 어제 이제 뭐 마지막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팔진 마셔라 하는데 어제 너무 많이 올라갔거든요. 어제 코스피가 3%. 그러니까 실제로 삼성전자가 장중에 5% 넘게 상승이 나온다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삼성전자를 안 갖고 계신 분들, 대형주를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돈이 그쪽으로 쏠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으로 뭐 5%씩 올라가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중소형주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소외받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올라가면 사실 좀 재미없어요. 대형주들. 그런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어제 사실은 이제 힌트가 나왔죠.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그 녹색 밴드가 있는데 녹색 밴드에서 제가 이제 글을 하나 올려드렸어요. 예. 잠깐 짤막 홍보하는 겁니다. 자기애가 네. 폭발하는 네. PPT입니다. 네. 네. 클리블랜드라고 네. 해서 오하이오주 북부 도시에 있는 네. 이제 거긴데 이제 과거에 이제 엄청난 공업 도시였지만 지금은 약간 좀 쇠퇴하는 네. 이런 분위기의 클리블랜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컨센이 이미 미리 나왔었어요. CPI 발표 전에 한 3-4시간 나왔는데 페드 예상, 클리블랜드 페드 예상이 CPI가 8.24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얼추 비슷하게 나왔죠. 8.3% 정도 나왔으니까. 예, 그래서 8.24. 근데 시장 컨센 8.2였기 때문에 얼추 맞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소비자 물가지수라든지 생산자 물가지수를 볼 때는 클리블랜드의 페드 예상치를 딱 보면은 어느 윤곽이 나온다. 0.6포인트, 0.06포인트 틀렸거든요. 예, 0.8.24 나왔기 때문에. 근데 확실한 거는 꺾이긴 꺾였다. 이런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제가 아침에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시장이 워낙 지금 변동성도 많고 뉴스 플로우로 인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따라서 조금은 이제 아침에 하고 나서 좀 또 약간은 대응 연결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제가 뭐 우려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녹색 밴드를 통해서도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중간중간에 제가 뭔가 속보라든지 뭔가 변화, 제가 보는 지표라든지 뭔가 제 시장 코멘트 듣고 싶으시면 녹색 밴드 검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 요것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험난한 일정이죠. 이제 오늘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되고 내일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중요하겠죠. 그리고 통화정책회의 회의록도 같이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험난한 일정입니다. 금요일 날은 제가 하나를 못 꼈는데 미국의 선물호시 동시 만기인 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미 하방으로 추세가 굳혀져가지고 금요일까지 미국장은 빠질 것 같다. 예, 웬만하면. 왜냐면 힘의 기울기가 이미 어제 반영이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반등을 시도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번 주는 좀 무리고 미국장 기준입니다. 다음 주에 뭔가 반등을 노려볼 만하다. 왜냐하면 이미 풋과 시장 하방 베팅하는 것과 시장의 상승 베팅하는 게 맞닥뜨려서 3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천조가 지금 붙었다고 했잖아요. 그 붙은 상황에서 어제 굉장히 크게 밀렸던 원인, 마이너스 5%씩 막 3-4%씩 밀렸던 원인은 상방에 베팅한 물량들이 손절이 나갔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 엄청난 물량들이. 예. 그런 부분 봤을 때 16일까지는 미국장이 큰 반등을 좀 기대하기는 좀 개인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예.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마켓 타이밍 모델을 볼 시간인데 네. 저도 그렇게 느꼈지만 우리난님께서 역대급 미국 시장 하락에 신 매니저님 정확한 예측 소름입니다. 네. 네, 어제 저희 마켓 타이밍 모델 S&P에서 방향 강도 50에 패닉 강도가 100%가 나와서 오늘 무슨 일 있겠다 오늘 밤 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정말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사실 우리가 이런 매니저님이 필요한 이유가 뭐 사는 종목이야 사는데 주식을 파는 타이밍, 수익을 실현해서 파는 타이밍 혹은 현금화하는 타이밍을 못 잡겠어서 그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계시는 거잖아요. 존재의 이유가. 네. 오늘도, 사실 그 질문을 하시면 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물려도 될 자리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타이밍을 사실 맞추기는 사실 어려운 거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는 지금 55,000원에서 56,000원대가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저가권에서 매수하신 분들 이제 문제는 이제 마이너스 지금 30-40% 지금 얻어 맞으신 분들이 문제잖아요. 그분들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번 주에 손절은 조금 의미가 없고 네. 차주에 뭔가 미국장 옵션 만기가 끝나고 나서 차주에 좀 반등을 다음 시도할 주에. 때 그러니까 오히려 FMC 이후에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네네. 느낌이. 이 정도로 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달러 인덱스가 간밤에도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이제 1,400원 우습게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 오늘은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의 마켓 타이밍 모델 네. 결과를 준비하셨습니다. 네. 자, 9월 3주차의 방향 강도 100, 패닉 강도 50입니다. 그리고 2주차와 4주차는
움직임이 없는데 3주 차면 다음 주군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는 그냥 환율 상승을 생각을 하셔야죠. 뭐 어쩔 수 없죠. 지금 뭐 100pp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주에 반영 변경이 100% 잡혀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증시랑 연동이 돼 있지 않습니까? 환율이 빠지면은 증시는 올라간다. 당연히 아는 그 부분이시기 때문에 다음 주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FMC에 대한 우려감으로 환율은 계속해서 아마 이번 주에 1,400원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기 때문에 넘어갔다가 조금 이제 고착화되다가 이제 다음 주 FMC 이후에 이게 뭔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악재가 소멸되는 분위기다. FMC 끝나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마 환율이 좀 빠지는 경우를 좀 예측을 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마 모델 자체가 100% 정도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다음 주에 반등 안 나오면 이거 상당히 골치 아프죠. 예, 그래서 다음 주에 그 환율이 반향이 좀 꺾여가지고 하방 압력을 좀 세게 가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예, 결론 도출해야 되죠. 9월 달에 뭐 100bp를 뭐 누무라에서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조금 오바입니다, 오바. 예, 절대로 저희가 볼 땐 그런 일은 없고 지금 시장의 하락은 11월 달 다음에 있을 FMC에서 야 이거 또 자이언트 스텝 가는 거 아니야? 예. 9월 달 울트라 스텝은 좀 없다고 봐요. 100bp 무리입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어쨌든 그 피크아웃은 찍고 있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아마 다음 10월 달에 이제 블랙아웃이니까 11월 달, 12월 달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월 달에 이것도 3번 올리는 거 아니야? 인상에 대한 우려감. 이것 때문에 아마 어제 좀 많이 좀 급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주에 원달러 반영률이 100% 잡혀있기 때문에 하방 압력이 나와야지 증시가 반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100bp 많이 얘기하시는데 9월달 100bp 못 나옵니다. 75bp입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CME 페드와치에서도 75bp 인상 확률이 67%고 100bp는 33%예요. 근데 네. 이제 노무라에서 100bp 얘기한 건 그만큼 인플레이션의 어떤 강도가 생각보다 완화 속도가 좀 더디다. 원래 노무라 것이죠. 자체가 보수적으로 맞아요. 보는 편이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시장이라는 건 이제 우려감이거든. 우려감. 뭔가 불안한데? 그러니까 불안에 대한 우려감으로 빠지는 거기 때문에 11월 달에 자이언트세 밟을까 봐. 이것 때문에 빠진 거다. 앞으로 그것 때문에 아마 계속 괴롭힐 겁니다. 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응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저희 많은 분들이 앞서 차트에서도 잠시 말했지만 종가에 좀 사시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뭐 아닌 분들은 오늘 많이 하락할 것이라면 이미 뭐 팔지는 못하실 거고. 근데 어떡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번 주는 안 살 것 안 같은데요. 산다. 지금 반향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안 산다. 그냥 만약 관망하시는 게 좋죠. 이렇게. 산다면 타이밍을 다음 주로. 네. 왜냐하면 달러에 대한 원화율 방향 강도도 나올 그렇죠. 거고. 네. FMC 이후에 보시는 게 좋을 FMC도 것 같습니다. 있고. 네. 그렇다면 저희가 FMC 이후에 어떻게 포지셔닝을 가져갈지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좀 얘기를 하면 좋겠네요. 네, 계속 이 자리에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당분간은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앞서 무료 방송 잠시 얘기해 주셨는데 네. 오늘 있는 거죠? 네, 오늘 진행하고요. 네. 장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공개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MBN 골드의 신광섭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